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무료 답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음성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촬영되고, 화목은 평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과 12월 8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슬람님, 제가 최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쾌차를 기원 드리고요.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가해 차량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제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저는 무릎인대 손상으로 4주 진단받았습니다. 많이 다친 거죠, 이 정도면. 합의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됐고 민사, 형사 각각 얼마 수준에서 받아야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사 합의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만약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 보험사에서 받으셔서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때 그때 합의를 보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민사합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고 선생님의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친 정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산출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민사합의는 진단 4주 정도 나왔으면 한 500에서 600 정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거는 보험사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주당 70에서 100 정도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형사합의는 보험사 개입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고, 그래서 진단 4주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적정 형사합의금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울산 너굴맨님, 음주운전 합의, 가해자 입장이죠. 방금 했던 거하고 또 반대죠. 자, 현재 이진 음주 사고이며 물피 100만 원, 인피 300만 원 면책금 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해자가 보험사에 내는 면책금이고, 이 면책금을 내게 되면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연락이 가는 겁니다. 앞에 설명했던 부분, 그 앞에 분 이 영상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외제차라 수리비 견적이 2천만 원 정도 나온 상태고, 보험사 말로는 차량 폐차시키고 차량 금액 전부 달라고 합니다. 차량 금액은 이제 폐차가 된다면 중고가 금액이 들어가겠죠. 오늘 전화했더니 수리할 수 있는데 중고차 가격 시세 떨어지고 손해라고 말씀하셔서 그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죠? 그거는 보험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면책금 냈기 때문에.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폐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합의 보겠지만, 아니면 금액이 좀 낮다 치면 최대한 맞춰보겠는데 도저히 합의금에 맞춰줄 수 있는 금액이 안 될 것 같은데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에는 일단은 대물 비용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선 줘야 돼요. 적정한 비용인데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인사 피해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보험사하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정확한 견적부터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피해자가 무조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손해사정에 따라서 대물 손해사정, 그 다음에 대인 손해사정이 필요하고요. 이 손해사정을 거쳐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해사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손해사정의 과정을 우리 측 보험사, 그 다음에 상대방 측은 상대방 측의 어떤 선임된 손해사정사나 없으면 본인이 해야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비비본님, 이진 구약식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제 2012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90판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돼서 검사님이 법원에 이렇게 1200만 원 벌금형으로 했으면 거의 그대로 끝나죠. 아마 좀 검사님이 선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구공판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구공판에 가게 되면 거의 퇴사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사님께 좀 감사하긴 해야 돼요. 벌금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면은 구공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벌금형으로 바꿨다는 건 검사님이 이거는 선처해 주신 겁니다. 검사님께 좀 감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벌금 내면 끝납니다. 이거는 구공판은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모두 행복하자구요님, 형사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음주 사고로 인해 농도가 0.159가 나왔고요. 피해자분은 전치 3주가 나오셨네요. 형사합의도 따로 해드리려 했는데 피해자분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셔서 일단은 민사합의만 했고 형사합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가급적 하시는 게 좋겠죠. 3주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형편이 안 되는데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로 인해 집행유예냐 벌금이냐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꼭 그것만으로 100%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 형사합의를 하면은 형벌이 좀 다운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건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꼭 인식을 해주시고,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합의는 못하는 것 같고 어차피 감옥에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형사합의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비용이 안 맞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다. 12님, 자, 12월 사고가 났고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 2명, 농도는 0.063이고요. 개인적인 합의를 했는데 60만원과 보험사 통해서 440만원 중 500만원 합의를 받습니다. 두 분 다 전치 2주 나왔고 보통 주당 70에서 100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형사합의가 아니라 민사합의죠? 지금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민사합의는 이제 보험사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형사합의는 내가 따로 봐야 돼요. 벌금 대비 합의금 처리가 더 나은 건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합의를 본다고 해서 벌금이 드라마틱하게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줄이려고 합의를 보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합의를 하는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맞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형사처벌의 실형이라든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는 거지 벌금을 깎으려고 합의를 보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애초에. 그리고 형사합의금 한 500만 원 줬다고 해서 벌금이 500만 원만큼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답이 없어요. 법을 수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지금 상담자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400만 원 줬으니까 400만 원만큼 벌금이 깎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수학적인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벌이 감경이 되는 거지 합의금이 주는 게 더 많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판사가 보지도 않아요. 합의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거지. 피해자 측에서 합의 안 해주면 진단서 들고 경찰서 가겠다고 하여 합의하자고 했는데 민사합의인가요? 형사합의 따로인가요? 그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를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같이 보는 건지 아니면 민사합의만 보는 건지 아니면 형사합의만 보는 건지 그걸 정하셔야죠. 쌍방이. 반성문 제출했는데 벌금 경감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두고 봐야죠. 반성문 제출했다고 벌금이 무조건 감경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여지는 있겠죠. 피해자 쪽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남겨야 될까요? 이거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합의서를 남기지 않으면 증거가 안 남아요. 합의서는 무조건 남기셔야 됩니다. 경찰서에 내든 안 내든 간에 합의서라는 증거, 서면 증거는 꼭 남기셔야 됩니다. 네, ST114님, 집행유예 기간에 해외에 출장을 못 가냐고 써 있는데 이게 사안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집행유예라고 해도 출입국 사무소에서 내보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아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행유예를 안 받아도 못 나가요. 이게 딱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해외에 못 나가냐 이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집행유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보거든요. 주거의 안전성이라든지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도망갈 염려가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겪은 사건에서는 그 가족하고 자주 만나는지도 보더라고요. 가족과 아무래도 많이 만나면은 도망갈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가족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혼자 산다든지 이러면 또 도망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밖에 못 나간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행유예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봐요. 정확한 거를 궁금하시면 출입국 사무소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자, 절망 A님, 음주 일진의 0.039 농도, 대물사고. 댓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지나가는 나그네님은 정지, 유래주민님은 정지, 김광일님은 경찰 개량, 2년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써있다라고 했는데, 세 분 다 좋은 의견인데요. 일단은 김광일님의 댓글이 정답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대물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재량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인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100% 취소가 2년 된다고 봐야 되고, 다만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경찰 재량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정지로 끝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년 취소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찰관 재량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방송했었죠. 취소가 대물이 빠졌었는데 또 나중에 위에 상부 기관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건 2년이 맞다 해서 2년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라고 그저께 방송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년이든 정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바뀔 수도 있다. 그 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경찰 마음이란 얘기예요. 자, KD11190님, 음주 이진 선고 반성문. 12월 15일 날 선고여서 그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견서 날라왔을 때 의견서 작성하고 반성문 1장, 탄원서 9장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구형 2년 받았습니다. 선고가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시간이 목요일밖에 안 돼서 목요일에 반성문을 한두 장 더 낼까 생각 중인데 내는 게 좋을까요? 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제 의견입니다. 저는 반성문 많이 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 법을 하시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의견이. 저는 어차피 비슷한 반성문 낼 거면은 판사님들이 지겨워하니까 한 장이라도 제대로 써서 내자 이런 주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은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자숙하고 있습니다님. 3주 전 대학원생 이진입니다. 대학원생이신 것 같아요. 2020년에 한 번, 2020년 11월에 한 번 무면허 음주운전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네요. 다행히 약식 기소가 됐어요.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벌금형으로 확정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니 그렇다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이걸 뭐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무면허 결격기간에 음주운전은 면허구제가 어렵다. 일단은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 이제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제가 되는 경우는요, 무면허 기간이 끝나서 사실상 면허를 딸 수가 있는데 면허를 못 따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참작이 되고요. 또 내가 정지기간에 무면허를 한 경우, 그래서 취소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근데 앞에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무면허는 어떤 경우에도 구제가 안 됩니다. 구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지였다가 취소가 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미 무면허 결격기간이 거의 끝나서 면허를 언제든지 딸 수 있었는데 면허시험장 못 가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지금 이 상담자님 같은 경우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네, 백설이 똥쟁이님, 초범 음주운전 질문 드립니다. 이제 음주운전 하셨고요. 농도가 0.150 나왔고 10년 전쯤에 다른 일로 집행유예 2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사건은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년 성보호법이 다른 이제 성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집행유예는 그때 나왔던 거고 이미 오래됐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관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뭐 실형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숙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AUDWN님, 국가자격증 기능사. 이제 요지는 이거예요. 국가자격증에 한식조리 기능사가 있는데 이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시 금고형 이상이라고 하죠, 보통. 자격증이 박탈되나요? 라는 말인데 제가 이거 식품위생법에서 쭉 찾아봤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그 한식조리 기능사 포함해서 기능사들에 대한 결격이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그래요. 물론 이제 다른 법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상식 갖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찾아볼게요. 그러나 제 상식과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법령을 다 찾아봤을 때 지금 결격에 대한 부분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그 기능사 자격은 일반적으로는
금고형 이상이 나왔을 때 뭐 박탈한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예, 어떤 자격들이 있냐? 주로 이제 문과 자격증들이 이런 게 많죠. 예, 예를 들어 이제 저도 그렇죠. 행정사도 집행유예 받으면은 이제 유지를 못 한다는 게 있고, 공인중개사도 영업 정지 당해요. 영업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면허증이 날아가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요. 법무사도 그렇고 다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사업체를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 취직을 할 때 취직처에서 이거를 제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서울시 뭐 어디 그 영양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기관을 들어갈 때 거기서 그런 것들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은 취직을 못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기관에서마다 이걸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거는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알아보는 최대한치로 알아봤고 거기에 답변을 드렸고, 제 생각으로는 기능사 자격은 금고형 이상이 나와도 일단은 기술 자격이기 때문에 유지는 되는 거고, 다만 그 통제는 각 기관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접촉 업무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서류 작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며 카카오톡과 전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두다 행정사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주세요. 문의는 네이버 카페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을 하셔서 모두다 행정사 카페의 Q&A 게시판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다 행정사입니다.